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 바로 FTAI 에이비에이션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2025년 7월 30일이었죠. 하루 만에 주가가 무려 26% 넘게 폭등하면서 시장을 정말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. 네, 맞습니다. 상당한 상승폭이었죠.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이 분석 자료들을 토대로 이게 뭐 단순한 거품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단단한 성장의 시작인지 그 본질을 좀 속속들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든 걸까요? 네, 좋은 질문입니다. 단순히 주가만 볼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FTAI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의 실제 체력 그리고 미래 가능성까지 좀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특히 그 시장 예상을 확 뛰어넘는 실적, 우리가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부르는 거요. 그 배경과 의미를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네네, 맞아요. 그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. 시장 예측치를 정말 한참이나 웃돌았다면서요. 그렇습니다. 이제 시장에서는 보통 주당 순이익 한 1.26달러, 그리고 매출은 한 5억 4천만 달러 정도로 예상했었거든요. 네. 그런데 실제 발표된 걸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1.57달러, 그리고 매출은 6억 7,624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. 와, 6억 7천만 달러요? 네, 예상치보다 수익은 거의 24.6%, 매출도 24.2%나 높게 나온 거죠. 이게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. 야, 예상치를 거의 뭐 4분의 1 가까이 뛰어넘었다는 건데 대단하네요. 그럼 이렇게까지 실적이 좋았던 결정적인 이유, 그게 뭘까요?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. 첫 번째는 역시 그 비용 효율화의 성공입니다. 비용 효율화요? 네,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고정비, 그러니까 뭐 비행기 운항 여부와 관계없이 좀 꾸준히 나가는 비용 비중이 높은 편이거든요. 아, 네네. 그런데 최근에 항공기 가동률, 그러니까 비행기가 실제로 날아다니는 비율이 높아지니까 이 수익성이 그야말로 극적으로 개선된 겁니다. 아하. 핵심은 단순히 매출만 늘어난 게 아니라 이 고정비 구조를 오히려 이용해서 이익률 자체를 확 끌어올렸다는 점이죠. 이게 아마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한 레버리지 효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아, 그러니까 비행기가 더 많이 뜨면 고정비 부담은 사실상 거의 그대로인데 수익은 훨씬 더 크게 늘어나는 그런 구조군요. 정확합니다. 그게 첫 번째 요인이고요. 그럼 또 다른 요인은요? 두 번째는 이제 항공우주 제품 부문, 이쪽의 성장이 아주 눈에 띄었습니다. 특히 엔진을 빌려주는 리스 사업 있지 않습니까? 네, 엔진 리스요? 네, 그리고 관련 부품 유통 수요가 크게 늘면서 전체 성장을 확 끌어올렸습니다. 이 두 가지가 핵심 동력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실적뿐만 아니라 그럼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태, 이것도 좀 크게 좋아졌다고 봐야 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지표를 보면 확실히 드러나는데요. 순이익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%나 증가해서 1억 6,170만 달러를 기록했고요. 80%요? 와. 네, 그리고 조정 EPIDRA라는 지표가 있는데 이게 또 63%나 늘어서 3억 4,780만 달러에 달했습니다. 그 조정 EPIDRA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? 아하, 네. 이게 이제 이자나 세금, 뭐 감가상각비 같은 회계적인 비용들을 좀 제외하고요. 순수하게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 창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. 현금 창출 능력? 네. 이게 이렇게 크게 늘었다는 건 앞으로도 마진 개선이 지속될 수 있다는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게다가 현금도 3억 2천만 달러 정도 확보하고 있고 또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신용 한도도 4억 달러나 가지고 있어서 유동성, 그러니까 현금 흐름도 아주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실적 탄탄하고 재무 상태도 좋으니 미래에 대한 기대감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겠네요. 회사가 내놓은 그 3분기 전망치, 소위 가이던스라고 하죠. 그것도 상당히 좋았다고요. 네, 그렇습니다. 3분기 주당 순이익이 작년 같은 분기 대비해서 25% 이상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내놨습니다. 와, 25% 이상이요? 네, 이건 뭐냐면 앞으로도 리스 계약이 계속 늘어날 거고 또 정비 관련 매출도 확대될 거라는 아주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대목이죠. 네. 특히 이 엔진 리스 사업, 이 부분은 향후 한 2, 3년간은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. 그렇군요.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될 수 있겠네요. 네,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는데요. 네, 어떤 거죠? 바로 그 항공기 제조사들, 예를 들면 뭐 보잉이나 에어버스 같은 회사들의 생산 지연 문제입니다. 그 문제 요즘 계속 얘기 나오던데요? 네, 신규 항공기 생산이 계획보다 자꾸 늦어지고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역설적으로 중고 항공기나 리스 시장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죠.
FTI 입장에서는요? 아, 그러네요. 새 비행기가 부족하니까 기존 비행기나 빌려 쓰는 수요가 늘어난다. FTI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된 셈이군요. 그렇죠. 그런 외부 환경 요인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뭐 이런 요인들이 다 맞물리면서 투자자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즉각적이었던 거고요. 하루 만에 26.6% 급등. 네. 다만 이제 현재 주가 수준,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맞아요. 그 부분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. 그렇죠. 부담스러울 수 있죠. 네. 하지만 동시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높은 성장률이라든지 또 꾸준한 현금 창출 능력 이런 걸 고려하면 지금 가격도 뭐 합리적이다. 이런 평가 역시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. 잠재 가치가 더 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여전히 반영되어 있는 거죠. 결국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현재 주가가 제대로 반영하고 있느냐 아니면 좀 과도하게 평가된 거냐 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쟁은 계속 될 수 있겠네요. 네,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. FTI 에비에이션의 이번 주가 급등은 단순히 뭐 시장 분위기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어닝 서프라이즈로 증명된 탄탄한 실적 개선이 있었고 네. 또 항공기 생산 지연이라는 어떤 외부적인 호재도 있었고요. 그리고 엔진 리스 사업을 중심으로 한 명확한 미래 성장 전략 이런 것들이 다 맞물린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한 요약입니다. 그래서 처음에 던졌던 질문 이게 지속 가능한 성장의 신호탄일까? 여기에 대한 답은 현재로서는 그렇다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리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동의합니다. 이번 분석 자료들에서 확인된 여러 긍정적인 지표들은 분명히 FTAI의 미래를 좀 밝게 비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물론 앞으로 회사가 제시한 그 가이던스를 꾸준히 달성해 나가는지 이게 관건이겠죠. 그렇죠. 약속을 지키는지가 중요하죠. 네, 그것만 잘 뒷받침된다면 뭐 중장기적인 성장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고 봅니다. 오늘 저희와 함께 FTAI 에비에이션 주가 급등의 속사정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셨는데요.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어떤 점일까요? 지금 FTAI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여러 외부 환경 요인들,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항공기 제조사들의 생산 지연 문제 같은 것들이요. 만약 이게 예상보다 빨리 해소된다면 이 낙관적인 전망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? 아, 중요한 지적이십니다.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어떤 내재적인 힘과 또 이런 외부 환경 변화 사이의 줄다리기랄까요? 이런 관계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더욱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